네, 안녕하세요. 홍성중. 자, 오늘은 농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등교 계약하면 농구 수업을 할 건데, 빨리 등교 계약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농구 경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농구에 대해서 PPT를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농구는 요거 슬램덩크, 슬램덩크 만화책 요것만 보면 끝나요. 이 슬램덩크 만화책 선생님이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봤는데 이거 하나면은 농구에 대한 지식, 규칙, 그리고 농구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모든 게 끝납니다. 이거 하나면. 그래서 선생님이 뭐 설명하고 듣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이거 농구 만화책만 보면 끝나는데, 여러분들을 이거 다 보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농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갖고 있어요. 학교에 갖고 있으니까 학교에 오면 이제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거 빌려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농구 보면은, 슬램덩크 보면은 농구가 한 2배, 실력이 2배, 3배 늘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순히 이거 농구 만화책 보는 것만으로도. 자, 그럼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농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농구에 관련해서 PPT를 보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으로는 농구에 대해서 모든 걸 알기 어려워서 그냥 간단히 볼게요. 자, 일단 농구란 두 팀이 공을 패스하거나 드리블하여 상대의 골대에 얼마나 많이 넣는지 겨루는 경기 종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농구의 역사. 미국의 네이스미스에 의해 창안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선교사 질레트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네이스미스에 창안되었고 질레트에 의해서 국내에 소개되었다. 농구와 안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구는 아무래도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부상당할 위험이 큰데요. 일단은 공과 손가락이 부딪혀가지고 손가락이 다칠 위험이 커요. 그리고 농구는 점프를 많이 하는 운동이라서 발목도 부상당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농구 경기를 하기 전에는 철저한 준비 운동이 필수겠네요. 그리고 뭐 시설 같은 것도 뭐 점검해야 되고, 농구 골대 기둥에 부딪혀서 다친 경우도 봤습니다. 선생님은. 자, 특성과 효과. 계절에 관계없이. 자, 농구는 이제 보통 실내에서 하는데 밖에서도 농구장 시설이 요즘에는 잘 되어 있죠.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 운동이 아니라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동료와의 팀워크가 중요한 운동이다. 민첩성, 심폐지구력. 40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뛰어야 되는 운동이라서 심폐지구력이 필요하고, 순발력. 농구는 아무래도 순발력이 중요한 운동이에요. 누구보다 빠르고 높게 뛰어야 되는 운동이라서 순발력이 중요하고 빠른 스피드가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 다음, 단체형 운동이다 보니까 협동심, 책임감 및 희생정신 기를 수 있다. 경기 방법. 자, 일단 5명이 선수로 뛰고 7명이 교체 선수 있다. 그러니까 12명이 한 팀인 거예요. 농구 엔트리라고 생각하면은 12명이 한 팀이에요. 자, 거기서 5명이 선발로 뛰고 이제 7명의 후보 선수가 있는 거고, 교체는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5반칙 파울 5개를 범하여서 퇴장당한 경우에는 다시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요. 경기 시간은 8분. 자, 중학교 같은 경우는 7분에서 8분 경기를 해요. 7분에서 8분. 우리 홍성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7분씩 4쿼터 경기를 하고요. 일반인, 고등학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10분씩 4쿼터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NBA라고 다 알죠? 미국 프로농구는 12분씩 4쿼터 경기를 해요. 이건 조금씩 연령대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이렇게 시간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작전 타임은 전반전에, 그러니까 1, 2쿼터에 2번, 3, 4쿼터에 3번, 총 5번의 작전 타임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득점은 1점부터 3점까지가 있어요. 일단 자유투는 1점이고요. 자유투 같은 경우에는 파울을 당했을 때
상대 수비수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슛을 하는 거를 말하죠. 자유투 라인에서 던져가지고 한 골에 1점씩 인정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2점. 그리고 3점 슛 라인 밖에서 던지면 그게 3점으로 인정됩니다. 자, 주요 경기 규칙. 자, 바이올레이션과 퍼스널 파울이 있어요. 이 차이점은 규칙 위반이라는 건 맞는데 공통점인데, 자, 바이올레이션 같은 경우는 신체 접촉이 없는 규칙 위반, 퍼스널 파울은 부당한 신체 접촉에 의한 반칙을 의미한다. 이 차이점 알겠죠? 그래서 바이올레이션의 종류로는 트래블링, 더블 드리블,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3초, 5초, 8초 이런 시간에 의한 룰이 있고요. 일단 트래블링은 공을 가지고 3보 이상 걷는 경우, 워킹이라고도 하죠. 공을 가지고 3발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더블 드리블 하다가 공을 잡은 후 다시 드리블 하는 경우, 드리블 하다가 공을 잡았어. 자, 이 상태에서는 슛을 하거나 우리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해야 됩니다. 다시 드리블 하면은 그 바이올레이션에 걸리는 거예요. 더블 드리블이라는 바이올레이션에. 다음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이거 우리 교내 스포츠리그 하다 보면 이거 많이 저학년들이 많이 걸렸는데, 일단 우리 코트에서 상대방 코트로 중간을 넘어가면은 다시 공이 우리 코트로 넘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대방 코트로 넘어가면 그 코트 내에서 공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3초 룰. 자, 3초 룰은 우리가 공격할 때 보면은 그 자유투 라인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거 알 거예요. 그 직사각형 내에 3초 이상 공격자가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룰이 생긴 이유는 일단 키가 엄청 큰 친구가 한 명 있어. 그 친구가 골대 밑에서만 서 있어가지고 공을 패스받고 슛을 던지면은 너무 쉽게 경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경기가 재미가 없어요.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서 이런 3초 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퍼스널 파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신체 접촉에 의한 반칙, 홀딩, 해킹, 푸싱, 차징, 블로킹, 트래핑 등이 있다. 홀딩은 선수를 잡는 경우, 해킹, 카킹이라고도 해요. 팔을 치는 경우, 몸을 치는, 상대 선수의 몸을 치는 경우 다 카킹이라고 하고요. 푸싱은 미는 경우, 차징은 공격수가 수비수를 밀면서 뚫고 나가는 경우 미는 거, 블로킹은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공격수가 내 공격 방향을 먼저 출발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블로킹 파울이에요. 수비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공격수가 치고 들어갔다. 그 경우에는 이제 공격자 파울이 되는데, 공격수가 공격 진로를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수비수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블로킹 파울이 됩니다. 트리핑,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경우. 자, 주요 경기 규칙. 테크니컬 파울, 더블 파울, 오반칙 퇴장이 있는데, 자, 테크니컬 파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유파울이라고 해요.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스포츠맨십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는 파울입니다. 이때는 자유투도 주고 공격권까지 다시 주게 됩니다. 보통 자유투 하면은 리바운드를 해서 따가는 팀이 공격권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테크니컬 파울, 지금은 유파울이라고 하죠. 이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을 범했을 때는 자유투도 주고, 자유투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공격권까지 다시 줍니다. 다음은 더블 파울. 양팀 선수가 거의 동시에 서로에게 파울을 범하는 행위. 누구 한 명의 파울이 한 게 아니라 동시에 서로 잘못을 했을 경우, 그때 더블 파울을 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오반칙 퇴장. 자, 파울 개수가 5개가 되면은 이제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퇴장을 당합니다. 심판 수신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농구에 진짜 관심 많은 친구들은 꼭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교내 리그 할 때 심판으로 활약할 수가 있겠죠. 선수 교대, 퍼스널 파울, 3득점, 테크니컬 파울, 유파울, 3초 룰 위반, 트래블링, 워킹이라고도 하고. 자, 과학적 원리. 슛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 포물선을 높게 그려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무래도 골대가 3m
5cm, 3m 10cm 이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대 이렇게 홀을 그려서 던져야 돼요. 이렇게 직각으로 던지면은 튕겨 나갈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그림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서 떨어져야 이렇게 여유 공간이 많죠, 골대에. 그래서 슛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포물선이 그렸을 때. 패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패스는 체스트 패스, 바운드 패스, 오버헤드 패스, 숄더 패스 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체스트 패스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쓰는데, 가슴에서 가슴으로 주는 패스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패스라서 많이 사용되는 패스 기술입니다. 바운드 패스 같은 경우는 키가 큰 수비수가 있을 때 위로 던지기보다는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바운드 패스를 하는 게 효과적인 때 사용을 하고요. 오버헤드 패스는 바운드 패스와 반대의 개념이겠네요. 키가 좀 작은 수비수가 있을 때 위로 공을 패스하는 경우, 숄더 패스는 장거리 패스예요. 멀리 던질 때 공을, 이런 패스가 있고, 자, 캐치, 공을 받는 자세 한번 보고, 자, 피벗. 아까 얘기했는데 트래블링이라는 게 있었죠. 공을 잡고 3발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거. 자, 여기서 피벗은 한 발을 이렇게 축으로 한 발을 붙인 뒤에 땅에 다른 쪽 발은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 발을 땅에 붙이고 다른 반대쪽 발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인 이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상대 수비수를 속이는 기술이에요. 피벗이에요. 한 발을 축으로 하여 나머지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자, 드리블은 높은 드리블과 낮은 드리블이 있겠죠. 높은 드리블은 빠르게 이동할 때, 낮은 드리블은 상대 수비수를 이제 제칠 때 필요한 거겠죠. 레이업 슛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슛이에요. 러닝 슛이라고도 하는데 달려가면서 가볍게 쏘는 슛이에요. 자,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발로 점프를 합니다. 드리블 하다가 공을 잡음과 동시에 오른발, 그리고 왼발로 점프해서 공을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쏘는 겁니다. 자, 이 레이업 슛 같은 경우는 속공 찬스에서 많이 쓰겠죠. 단독 찬스에서. 슛, 점프 슛과 세트 슛, 제자리에서 쏘는 슛을 세트 슛이라고 하고, 점프 슛, 타점을 높게 해가지고 쏘는 슛이겠죠. 아무래도 점프 슛이 슛의 거리가 훨씬 길겠죠. 제자리에서 하는 슛은 자유투에서 많이 써요. 아무래도 상대 수비수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세에서 쏘는 슛이고, 점프 슛은 앞에 수비수가 있을 때 타점을 높게 해가지고 수비수의 방해를 받지 않고 쏘기 위해서 하는 슛을 말합니다. 투핸드 슛은 권하지 않아요. 되게 확률도 낮고 일단은 멋있지가 않아요. 보통은 원핸드 슛으로 합니다. 우리는 원핸드 슛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보도록 할게요. 농구에는 5가지의 포지션이 있어요. 센터,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파워 포워드, 스몰 포워드. 각자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포인트 가드는 코트 위의 사령관, 감독이라고도 해요. 일단 주 역할은 공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동료 선수에게 적절하게 패스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를 운영하고 리딩하는 역할이죠. 다음으로 슈팅 가드는 주 역할은 슈팅, 주 득점원이 보통 슈팅 가드가 될 확률이 높아요. 화려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죠. 슈팅 가드가 요즘에. 그 다음 센터는 그 팀의 중심이에요. 보통 키가 큰 선수들이 많이 하는데 리바운드를 하거나 그리고 골 밑에서 공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파워 포워드는 그러니까 파워 포워드, 스몰 포워드 같은 경우는 가드와 센터의 중간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득점도 하고 센터처럼 굳은 일, 리바운드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골밑 경쟁. 이런 말 들어본 친구들 있을까요?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 그만큼 리바운드가 가장 중요한데 리바운드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박스아웃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스아웃이란 리바운드 과정에서 상대의 진입을 막으면서 유리한 위치를 먼저 차지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자세를 낮춰가지고 상대방을 뒤로 밀치는 기술.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공간에서 리바운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박스아웃. 박스아웃이 이루어지면은 리바운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리바운드가 왜 중요하냐? 일단은 우리 선수가 슛을 해서 안 들어갔어. 리바운드, 내가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면은 또 다시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잘 딴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일단은 슛하는 슈터들도 자신 있게 쏠 수가 있어요. 안 들어가도 우리가 또 리바운드를 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슛을 할 수 있고, 그럼 또 성공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이 됩니다. 리바운드가 잘 되면은. 뭐 공격 전술, 수비 전술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블로킹. 공격자가 슛을 하려고 할 때 손을 들어서 슛을 방해하는 기술이에요. 블럭샷이라고도 하죠. 다만 여기 파울을 조심해야 돼요. 블로킹 할 때 상대의 슈터에 손을 치지 않고 이렇게 슛을 공만 이렇게 방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그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